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예요. 다들 행복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마당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대전 근교에 사는 김영수 씨는 올해 74살입니다. 젊을 때는 작은 농산물 창고에서 오래 일했고 은퇴한 뒤에는 집 뒤편의 작은 마당을 돌보는 일이 하루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영수 씨도 과실수를 쉽게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 묘목을 보면 열매 사진이 탐스러웠고 인터넷에서 본 나무들은 하나같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나무를 하나씩 사다 심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자 마당에는 생각과 다른 모습이 남았습니다. 어떤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나무는 장마가 지나고 나서 뿌리 쪽이 약해졌습니다. 또 어떤 나무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처음에 설렘보다 부담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한동안 자신이 게으른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을 덜 주었나, 비료를 잘못 주었나, 가지를 제때 자르지 못했나, 그런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내 이정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마당에 맞는 나무를 골라야지. 남의 마당에서 잘 자란다고 우리 집에서도 꼭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김영수 씨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과실수는 많이 심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내 마당의 햇빛, 바람, 흙의 습기, 겨울 추위,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길을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나무를 고르기 전에 먼저 마당을 봐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은 김영수 씨가 여러 번의 실패 뒤에 다시 고르게 된 5가지 과실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무화과, 블루베리, 감나무, 체리, 그리고 매실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모두 성격이 다르고 좋아하는 자리도 다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맞는 자리를 찾아주면 작은 마당에서도 계절마다 기다릴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이 페카라 안몬제, 그렇게 김영수 씨는 더 이상 묘목 사진만 보고 나무를 고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당을 한 바퀴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에는 어디에 햇빛이 먼저 닿는지, 오후까지 따뜻함이 남는 곳은 어디인지, 비가 온 뒤에도 물이 오래 고이지 않는 자리는 어디인지 살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켜본 끝에 가장 먼저 다시 심어보기로 한 나무가 바로 무화과였습니다. 무화과는 처음 과실수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나무입니다. 하지만 쉽다는 말이 아무데나 심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영수 씨가 깨달은 첫 번째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무화과는 손보다 자리가 먼저인 나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잘 주고 비료를 챙겨도 햇빛이 부족하고 땅이 축축하면 나무가 제 힘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 뒤편 남쪽 벽 가까이에 큰 화분을 놓았습니다. 그 자리는 낮 동안 햇빛이 오래 머물고 벽이 찬바람을 조금 막아주는 곳이었습니다. 흙은 물이 잘 빠지도록 너무 무겁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비가 많이 온 뒤에는 화분 받침에 물이 고이지 않았는지 꼭 확인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예전처럼 나무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잎의 색을 보고 흙의 마른 정도를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갈 무렵 가지 사이에 작은 열매가 하나둘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단하던 열매가 어느 날 살짝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손끝에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하나를 땄습니다. 부엌에 있던 이정숙 씨를 불러 반으로 나누어 먹었을 때 두 사람은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실패만 남긴 줄 알았던 마당이 드디어 조용히 대답해 준 것 같았습니다. 무화과는 빠른 기쁨을 주는 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나무를 많이 만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따뜻하고 밝은 자리를 찾아준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당이 좁거나 땅이 마땅치 않은 분이라면 다음 나무처럼 화분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무화과가 김영수 씨에게 다시 용기를 주었다면 블루베리는 이순자 씨에게 큰 공부가 된 나무였습니다. 전주에 사는 이순자 씨는 69살입니다. 집 앞에 넓은 밭은 없지만 햇빛이 잘 드는 작은 마당과 큰 화분 몇 개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그는 시장에서 블루베리 묘목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키도 크지 않고 열매도 예쁘고 화분에 심어도 된다는 말이 참 반가웠습니다. 처음에는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물도 자주 주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화분 위치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잎빛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잎이 조금씩 노랗게 변하고 새순도 힘없이 올라왔습니다. 이순자 씨는 물이 부족한 줄 알고 더 자주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그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루베리는 물보다 먼저 흙을 봐야 하는 나무였습니다. 일반 마당 흙을 그대로 쓰면 잘 맞지 않을 수 있고 뿌리가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산성에 가까운 흙이 필요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흙을 다시 바꾸고 화분도 조금 더 넉넉한 것으로 옮겼습니다. 위에는 마르지 않도록 나무 껍질을 얇게 덮어주었습니다. 그 뒤로 블루베리는 조금씩 잎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화과가 자리를 먼저 보는 나무라면 블루베리는 흙의 성격을 먼저 맞추어 주어야 하는 나무였습니다. 특히 마당이 좁은 집이나 아파트 베란다 가까이에서 과실수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블루베리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흙을 대충 준비하면 처음부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열매가 색을 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사람만 블루베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들도 그 순간을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어갈 무렵에는 미리 가볍게 보호망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아쉬워하기보다 조금 일찍 지켜주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작은 화분에서도 열매를 기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블루베리는 참 고마운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나무를 지나고 나면 이번에는 많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가을의 나무가 떠오릅니다. 블루베리가 작은 화분 속에서 기다리는 기쁨을 알려준다면 감나무는 조금 더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는 나무입니다. 김영수 씨에게도 감나무는 단순한 과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시골집 마당 끝에 서 있던 나무, 가을바람이 불면 주황빛 열매가 하나둘 드러나던 나무, 추운 날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씨는 은퇴 후 처음 마당을 가꾸기 시작했을 때 감나무를 꼭 심고 싶었습니다. 익숙한 나무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것과 아무렇게나 심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감나무는 지역에 맞는 품종을 고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남쪽의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중부 지역의 겨울을 똑같이 견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고를 때는 우리 동네 겨울 추위에 맞는지 가까운 묘목장이나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수 씨가 처음 심은 감나무는 잎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도 열매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 알았습니다. 잎이 많은 나무가 꼭 열매를 잘 맺는 나무는 아니라는 것을요. 감나무는 빨리 따는 나무가 아니라 천천히 기다리는 나무였습니다. 가지치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보기 좋게 만들겠다고 가지 끝을 함부로 잘라버리면 다음 열매를 기대할 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감나무를 다룰 때는 나무 안쪽까지 햇빛이 들어가고 바람이 지나가도록 너무 빽빽한 가지를 천천히 정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감나무는 서두르는 사람에게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해마다 가을을 선물합니다. 그렇게 김영수 씨는 감나무 앞에서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떠올린 나무는 감나무와는 전혀 다른 설렘을 가진 체리였습니다. 감나무가 기다림의 나무라면 체리는 조금 다른 마음을 불러옵니다. 작은 열매 하나에도 색이 선명하고 가지 사이에 붉은빛이 돌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우리 집 마당에서도 이런 열매를 따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영수 씨도 그랬고 이웃 박철수 씨도 그랬습니다. 청주에 사는 박철수 씨는 72살입니다. 그는 몇 해 전 체리 묘목을 보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사진 속 열매가 너무 예뻤고 손주들이 오면 직접 따먹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마당 한쪽 마침 비어있던 자리에 체리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비가 오고 나면 물이 오래 머무는 낮은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잎이 잘 나오는 듯 했지만 장마가 지나고 나자 나무의 힘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그때 박철수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체리는 설렘만으로 심으면 어렵고 자리를 보고 심으면 해볼 만한 나무라는 것을요. 체리는 무엇보다 물 빠짐이 좋아야 합니다.
뿌리가 오래 젖어 있으면 나무가 쉽게 지칩니다. 또 나무가 너무 높게 자라면 나중에 가지치기와 수확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관리하기 쉬운 묘목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체리를 한 그루만 심고 싶다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성질이 있는 품종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겨울 추위와 봄비의 영향이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묘목장에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열매가 익어갈 때는 비와 새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만 기다리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씨는 박철수 씨의 실패 이야기를 듣고 체리를 조금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렵기만 한 나무가 아니라 정직하게 준비해야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렘과 조심스러움을 함께 배운 뒤 그는 마지막으로 오래 곁에 둘 나무를 떠올렸습니다. 그 나무는 꽃으로 먼저 인사하고 열매로 부엌까지 들어오는 매실나무였습니다. 체리가 사람 마음을 먼저 설레게 하는 나무라면 매실나무는 조금 더 조용하게 오래 남는 나무입니다. 김영수 씨가 마지막까지 마당에 두고 싶어 한 나무도 바로 매실나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정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꽃이 피는 나무가 하나 있으면 마당이 덜 쓸쓸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매실나무는 열매만 기다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겨울 끝자락에 아직 다른 나무들이 조용할 때 먼저 꽃을 피워 마당의 분위기를 바꾸어 줍니다. 김영수 씨는 그 꽃을 볼 때마다 한 해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실나무의 매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여름이 가까워지면 가지 사이에 푸른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는 어느새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이정숙 씨는 해마다 깨끗이 씻은 매실을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엌 한쪽에 놓인 유리병을 볼 때마다 김영수 씨는 나무 한 그루가 마당에서 끝나지 않고 집안의 계절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실나무는 마당에서 피고 부엌에서 다시 살아나는 나무였습니다. 물론 매실나무도 아무 곳에서나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통하는 자리가 좋습니다. 꽃이 이른 시기에 피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늦은 추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너무 차가운 바람이 직접 닿는 곳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지가 너무 복잡해지면 햇빛이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하니 해마다 조금씩 정리해주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김영수 씨는 매실나무를 보며 알았습니다. 좋은 과실수는 열매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계절을 기다리게 하고 집안의 작은 기억까지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렇게 5나무를 지나고 나니 그는 나무를 잘 키우는 데에는 공통된 원칙이 있다는 것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5가지 나무를 하나씩 겪고 나서 김영수 씨는 예전보다 마당을 더 조용히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나무가 빨리 크는지만 보았고 열매가 많이 달리는지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가 온 뒤 흙이 얼마나 오래 젖어 있는지, 가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지, 잎빛이 어제와 조금 달라졌는지를 먼저 살피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여러 해 동안 적어둔 첫 번째 메모는 물빠짐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여름에는 장마가 지나가면서 뿌리가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는 배수로가 막히지 않았는지, 화분 받침에 물이 고이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는 물을 좋아하지만 오래 고인 물까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째는 가지치기였습니다. 가지치기는 나무를 보기 좋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바람이 지나갈 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가지가 너무 빽빽하면 잎이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쪽 열매도 햇빛을 받기 어렵습니다. 조금 아깝더라도 서로 겹치는 가지는 천천히 정리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3번째는 멀칭입니다. 나무 밑에 마른 풀이나 나무 껍질을 덮어주면 흙이 쉽게 마르지 않고 여름의 뜨거운 열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줄기에 바짝 붙여 덮으면 오히려 습기가 차서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줄기 주변은 손바닥 하나 정도 비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번째는 잎을 보는 습관입니다. 잎은 말없이 나무의 상태를 먼저 알려줍니다. 색이 흐려지거나 가장자리가 마르거나 새순이 약해 보이면 무조건 비료부터 주기보다 물, 햇빛, 흙 상태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 씨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과실수는 많이 만지는 것보다 제때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무가 원하는 때를 맞추어주면 마당 일은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그는 많은 나무보다
자신에게 맞는 몇 그루가 더 오래 마음을 채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영수 씨의 마당에는 예전처럼 많은 나무가 서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고 자기 집 마당에 맞는 나무 몇 그루를 남겼습니다. 햇빛이 오래 머무는 자리에는 무화과가 있고 큰 화분에는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쪽에는 감나무가 천천히 자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준비한 자리에는 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 창문에서 보이는 곳에는 매실나무가 서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제 나무를 볼 때마다 빨리 열매가 달리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흙이 너무 젖지는 않았는지, 잎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지, 가지가 서로 너무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쌓이면서 마당 일은 예전보다 덜 조급하고 덜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나무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무화과는 따뜻하고 밝은 자리를 만나면 비교적 빠른 기쁨을 줄 수 있는 나무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은 공간에서도 키울 수 있지만 무엇보다 흙의 성격을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감나무는 익숙한 만큼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지역에 맞는 품종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체리는 설렘이 큰 나무이지만 물빠짐과 관리하기 쉬운 자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매실나무는 꽃으로 봄을 열고 열매로 집안의 계절을 이어주는 나무입니다. 과실수는 많이 심는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당과 내 손에 맞는 한 그루를 제대로 고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작은 마당이라도 괜찮습니다. 큰 수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어제보다 조금 자란 잎을 보고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면 그 나무는 이미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당이나 화분에는 어떤 과실수가 자라고 있습니까? 오늘 소개한 나무 중에서 이미 키우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 심어보고 싶은 나무가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같은 나무라도 집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가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한국의 계절과 집마당에 맞는 정원 이야기를 차분히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당이 조금 더 편안하고 따뜻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